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주 아저씨입니다. 내가 바로 조선의 아저씨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것은 향후 조선업에 대한 업황과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주 아저씨로 불리는 만큼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드렸어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올해 특히 3월, 4월, 5월로 갈수록 꾸준하게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10번 이상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림으로써 아마 우리 멤버분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계실 것이고, 저 역시나 현재 한국투자는 강조드리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인프라, 그리고 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멤버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꾸준하게 힌트를 드렸어요. 주도업종에 주목하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AI였고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조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 세 가지 섹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역시나 제 계좌도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고 매일같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즈음에는 그날 저녁, 아마 6월 18일 일요일 저녁 즈음에 제가 우리 필승 사전 멤버분들, 그리고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께 언제나 그랬듯이 제 계좌를 이제 공개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몇 시간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국 주식은 한 종목 좀 손실 중인데 대략 마이너스, 현재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스 1.98% 한 종목 수익 중이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근데 203%, 27%, 21%, 63%, 14%, 1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해외 주식은 훨씬 더 상황이 좋아요. 해외 주식 한국 주식보다 더 상황이 좋습니다. 108%, 109%, 109%네요. 109%, 30%, 19%, 14%, 16%, 2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손실 내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매수한 두 종목이 있고요. 마이너스 0.26%, 마이너스 1.35%, 그 두 종목 손실 중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그리고 조선과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덕에 계좌가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곳이고, 이건 제가 게시글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쪽에 대해서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조선주 아저씨라고 제가 스스로 조선주 아저씨라고 할 만큼 이제 조선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을 매우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덕분에 우리 핑사단 멤버분들, 그리고 좋은맘 기쁨나게 멤버분들은 전부 다, 정말로 전부 다가 조선주에는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에 조선을 빼면 별로 없어요. 사실 조선을 빼면 몇 종목 남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LS, CS인 등 이 정도의 이제 신생에너지 관련주이고, 혹시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죠. 심지어 비중도 실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CS인이라던가 LS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역시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업들이죠. 자, 그럼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제가 1월달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올해 1월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IMO 환경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너무나도 보수적인 산업 특성 탓에 아직도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선박들, 비전기선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초대형 선박의 경우 대부분이 전기선이기 때문에 연료 충전 등이 용이하여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에 큰 부담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연료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원유 충전 시설만 왕창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 충전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년에 이뤄지는 MEPC 80차에서 메탄 배출을 이유로 LNG 추진선까지 규제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제2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LNG 추진선에 들어가는 엔진마다 메탄 배출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HS 엔진이 메인 엔진으로 밀고 있는 엔진의 경우 메탄 배출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며 메탄 배출이 저감 장치까지 달 경우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럼에도 비용 문제, 메탄올은 액화할 필요가 없죠. 등으로 머스크와 같은 대규모 컨테이너 해운사들을 메탄올 추진선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고 벌커, 탱커 등 나머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LNG 추진선에 대한 규제안이 결정될 때까지 조선업을 향한 우려와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략 올해 7월쯤 초안이 나온다고 하니 지켜볼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곧 초안이 나올 거죠. 대세가 메탄올로 정해지는 경우 충전시설을 미친듯이 지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로 메탄올 추진선은 액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행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HS 엔진의 경우 메탄올 추진선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기에 슈퍼사이클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HS 엔진은 메탄올 추진선이 책정이 되더라도 슈퍼사이클에는 핵심 기업이다 라고 변함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노이즈와 불확실성, 중형사이클의 하락 변곡점 발생으로 인해 조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추세에 맞게 대응하고 있으며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 만큼 기회가 발생하면 주저없이 재매수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투자하지 않고 있었고요. 보시면 HS 엔진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1월 4일 글입니다. 제대로 물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 기업들의 약진이 무서울 정도이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차세대 선박으로 불리는 메탄올 및 암모니아 추진선은 기술 격차가 큽니다. 핵심은 엔진입니다. HS 엔진, 탑픽입니다. 올해 MEPC 80차 규제 안건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사모중공업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말씀드리고 있죠. 한국의 미래는 한국 증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투자 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닥권이죠. 투자 살피면서 지지라인 혹은 변곡점이 확인될 경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당연히 기분 좋게 투자를 진행한 그런 상황이죠. 한국조선해양이 언제 매수를 했느냐 하면은 이때예요. 이때 제가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5월 좋은마켓 분석이 이제 텔레그램 방이죠. 5월인데 한국조선해양 매수했다고 여기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매수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매도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언제 매수했느냐? 5월 19일. 네, 5월 19일에 매수했는데 이때가 정확하게 변곡점이었죠. 5월 19일이 언제냐? 정확한 변곡점. 네, 정확히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급등했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조선 핵심 기업들은 전부 다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커요. 비중이 제 투자 자산의 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조선주 아저씨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제가 자칭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느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4월 19일 글입니다.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카타르 2차 물량도 한국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느는 시기도 한국 도크 상황에 맞게 짜여져 있죠. 물밑 협상이 없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LNG선 수출 물량이 2026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매섭게 쫓아오고는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해운사 입장에서 3천억 원을 호가하는 배의 발주를 중국에 맡기기엔 여전히 못 믿을 구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엔진 기술력도 차이가 많이 나죠.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HS 엔진 투자 중입니다. 이때는 딱 한 종목 투자 중이었습니다. HS 엔진 4월 19일 말이죠. 내년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이 좋아질 것임을 자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라던가 혹은 손실 볼 확률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이에요. 성공 확률은 매우 높고요. 지금 보시면 4월 13일 네, 이날 이미 HS 엔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4월 24일 글입니다. 오늘 토론방에 올라온 기사죠. 조선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HS 엔진 한중공박 투자 중이었죠.
최근 조선사들의 주가가 꽤 올라왔죠. 그래봐야 급락 직전 가격대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지지될 경우 슬슬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맞았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HS 엔진 투자 중입니다. 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 5월 3일 글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사우디 네옴시티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인프라 투자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3년, 5년 사이클이 아닌 10년, 20년, 30년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대부분의 산업을 아우르는 흐름인 만큼 제대로 파악할 경우 길고 긴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LS, HS 엔진, CS 윈드, OCI, 동방선기, 진성TEC 투자 중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알려지면서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설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LS부터 볼게요. 자, LS 5월 초죠. 5월 초와 비교했을 때 이때는 이미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30% 이상, 20%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아무튼 3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다시금 그 자리 위로 올라왔죠. HSD 보여드렸고요. CS 윈드, CS 윈드라던가, 그리고 역시나 5월 3일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이때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거고요. 그리고 OCI 홀딩스죠. 이제는 OCI 홀딩스, 이건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 중에서는 매도한 기업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5월 3일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5월 3일에도 동방석이 역시나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진성TEC 괜찮죠? 진성TEC도 나쁘진 않습니다. 5월 3일이면 이때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3일 글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선가는 하락은커녕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군요. 토론방에서 나왔던 얘기이지만 어디가 갑인지 고스란히 알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혹은 양적 완화 기대와 함께 경기가 조금이라도 턴하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선박들은 발주 랠리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요점이죠.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분 좋게 대응하면 되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봄은 몰라도 조선 봄은 반드시 올 것으로 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SD 엔진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5월달 글도 지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그런 분석을 꾸준히 해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 5월 방입니다. 5월 10일 글이고요. 조선업 입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차세대 선박의 탄생이자 GTT로 매출의 무려 5%를 로열티로 보내야 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탈피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는 산업인데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5%를 뜯어간다는 건 선 넘었죠. LNG 추진선이냐 메탄올 추진선이냐를 두고 불확실성이 팽배한데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탄올로 기울 경우 조선사들 입장에선 큰 수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전기선의 경우 메탄올 추진선, 그 외에는 LNG 추진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 투자 사이클, 긴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동방선기, 성광밴드, HS 엔진, 꾸준히 종목수가 증가하고 있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5월 10일 글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조금이나마 GTT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조선사 입장에선 큰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익 구조가 단번에 좋아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몇몇 핵심 조선사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글입니다. 추수장고 쌓이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성과 오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미래 이익이 폭증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슈퍼사이클이는 말입니다. 투자자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GTT와의 협상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정위, 끼어 팔기, 철퇴, 수수료, 기술 지원 제외, GTT 상고 기각 확정에 따라 새로운 계약 체결, 화물차 라이선스 비용 절감폭 관심, 적극적 협상, GTT 협상 협력 중요, 자체 개발 포기하며 협상 임해,
글로벌 LNG선 시장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가 오히려 GTT에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만큼 TA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TA LA라고 불려왔던 이 관행이 앞으로는 LA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TT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경우 대한민국 조선사들의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것입니다. 수술 몇 척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흐름 살피며 비중 더 늘릴 수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동방석기, 대창솔루션, KSP 투자 중입니다. 네, 대창솔루션과 KSP가 또 추가되었죠. 네,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재밌는 일이죠. 자, 5월 23일 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들어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크입니다. 지을 땅이 얼마나 많냐가 해당 조선소의 성장성과 가치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인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게 떴을 때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정말로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력이 아니라 땅이다.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인력은 언제든지 충원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조선사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 이건 조선을 모르는 거예요. 조선 산업 실사를 모르는 겁니다. 인력이 아니라 지을 땅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현대중공업 쪽을 주로 분석해 드렸었죠. 사이클의 변곡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있는 땅, 없는 땅 싹 다 모아서 주구장창 배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4년 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가는 슈퍼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대창솔루션, 동방석기, KSP 투자 중입니다. 자, 5월 3일 글입니다. 전에 토론방에서 조선업과 관련하여 군함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긍정적인 이슈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백 조선소는 필리핀 해군의 군함과 관련이 있죠.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았기에 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이 살아나며 수백 조선소 활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HD 현대중공업의 모여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누적 신규 수주액이 98억 달러, 약 13조 원에 달한다. 신규 수주 목표 금액의 62.4%를 이미 달성했다. 연이은 수주에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9개 도크는 이미 꽉 찼다. HD 현대중공업은 수백 조선소를 통해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필리핀 사업의 확대도 HD 현대중공업이 수백 조선소를 대안으로 살핀 이유다. HD 현대중공업은 2020년 5월과 2021년 2월 필리핀 호이암 2척을 인도했다. 이어 작년 6월 수명주기 지원 MRO 사업 계약도 맺었다. 건조부터 수명주기 관리까지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기사 내용대로 필리핀에서도 주문을 처리해야 할 정도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급박하게 커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력도 별로고 관련 기자재 기업들도 주위에 없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죠. 그만큼 터져나오는 물량들로 인해 도크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되든 되지 않든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 대창솔루션, 동방석기, KSP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죠. 자, 5월 31일 글입니다. 5월 31일 글이에요. 자, 선박이라는 슈퍼사이클에 광산이라는 빅사이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에 좋다 못해 불타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중국으로 쪼개지고 있는 지금 미국 진영들이 택할 곳이라고는 몇 군데 없죠. 한국 조선사들이 탑픽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S 엔진, KSP, 한화, 대창솔루션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6월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6월에도 참고로 조선 관련된 분석 중에서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정말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6월 1일 글입니다. 자, 오늘 조선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수주가 떴습니다. HS 엔진과 삼성중공업의 계약은 HS 엔진의 하나품으로 가면서 삼성중공업과의 계약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계약 규모 및 납기 일정 모두 정상적입니다. HS 엔진과 삼성중공업을 둘러싼 우려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타이안 해운사인 양메인 해운이 중국 조선사가 아닌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행보가 이어질 경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참고로 양민해운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과거만 봐더라도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었지 한국 조선사에는 발주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의 기술력 부족
그리고 혹은 중국 규제에 대비한 해지 전략, 어쩌면 둘다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됐든 간에 선박 슈퍼사이클, 방산 빅사이클, 여기에 중국 전선사를 향한 불확실성까지 겹경사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투자자로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흐름으로 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SD 엔진, KSP, 대창솔루션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6월 6일 글입니다. 6월 6일 글이에요. 자, 흐름을 보니 선박 슈퍼사이클에 방산 빅사이클이 더해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분만을 따로 인수하고자 했었죠. 허가가 안 나서 대우조선해양 전체를 인수하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는 방산의 진심이며 이미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거대하고 길게 이어질지 생각만 해도 설렐 지경입니다. 필승 멤버라면 모를 리 없겠죠. 조선은 슈퍼사이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KSP, 한화, S&W, HS 엔진, HD 한국조선해양, 대창솔루션 투자 중입니다. 네. 한국 종목은 거의 대부분, 정말로 거의 대부분을 조선주에 투자하고 있죠. 조선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멤버분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에 대해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렸죠. 실적이 찍히기 직전이기에 시장에서도 서서히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직전 사이클은커녕 코로나 이전 가격대조차도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여전히 무궁무진한 기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KSP, 한화, HD 한국조선해양, 동방선기, S&W, 대창솔루션, HS 엔진 투자 중입니다. 자, 6월 10일 글입니다. 자, 조선업의 발전을 그토록 가로막던 대우조선해양 임원진들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이 어찌되든 말든 본인들의 자리와 성과만 챙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적자를 보든 말든 의리되든 말든 수주만 받아내던 무능함의 끝이었죠. 그 어떤 것보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의 출발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KSP, 한화, HD 한국조선해양, 동방선기, S&W, 대창솔루션, HS 엔진 투자 중입니다. 예, 조선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6월 13일 글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께는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 멤버분들 전원이 아마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이클이 상당히 길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드리고 있죠. 선박 슈퍼사이클에 방사능 빅사이클, 여기에 연료의 친환경화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사이클보다 길고 긴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연료의 마지막은 수소가 될 것이며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크러버,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로 이어지는 길고 긴 흐름의 뼛속까지 발라먹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KSP, 한화, HD, 한국조선해양, 동방선기, S&W, 대창솔루션, HS 엔진 투자 중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6월 15일 글입니다. 6월 15일 글이에요. 7월에 규제 초안이 짜여질 것입니다. 올해 연말에 확정될 것이고요. 제가 이걸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에 규제 초안이 확정되면 조선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 거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해운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배들을 발주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엔진을 교체해야 할지 가문도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작을 내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규제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KSP, HD 한국조선해양, 대창솔루션, HSD 엔진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렸었고, 사실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기존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30% 이상, 4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이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좀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뭐 LG 한국조선 해양을 필두로 해서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KSP, 그리고 삼양엠텍,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SD, 엔진, 대창, 솔루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참고로 저는 조선주 투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손실 중인 종목들 한 종목도 없어요. 저는 전원,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 혹은 카타르 2차 물량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 2차권, 1차권도 마찬가지, 2차권도 마찬가지고 들리는 얘기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좀 알아보면서 들리는 얘기로 원래 카타르는 중국에 발주하려고 했었대요. 그렇죠. 중동과 중국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들이 있을 것이고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카타르는 40척, 뭐 80척 이렇게 발주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곳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조선에 발주를 원래 했었는데 한국에 넣었죠. 중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넣었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불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7월이면은 초안이 발표될 것이고, 올해 연말에 이제 MEPC 80일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메탄올 추진선이 돼도 상관없고요. LNG 추진선이 규제를 받아도 상관없는데, 사실 저는 높은 확률로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 두 가지 루트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메탄올 추진선은 전기선, 매우 큰 컨테이너선 이쪽에 갈 것으로 보고 있고, LNG 추진선은 그 나머지 것들 비전기선, 중소형 선박들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메탄올 추진선으로 완전히 획일화시켜버리면 사실 물류가 마비가 돼요. 메탄올 추진선이라고 한다면 메탄올을 충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충전시설, 벙커링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구역마다 딱 핵심 구역에만 하게 된다면 전기선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멈추다시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메탄올 추진선을 가도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HS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도 할 수 있는 전 세계 2개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메탄올 추진선은 액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LNG처럼 영하 162도, 165도 이런 식으로 액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GTT의 기술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GTT의 화물창 기술을 굳이 로열티를 주고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매출의 5% 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업이익의 5%가 아니에요. 매출의 5%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3%로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의 5%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GTT가 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탄올 추진선 가면은 굳이 GTT의 기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노이즈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매수를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미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들, 아직도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놓쳤느냐, 이번 기회를 쳐다만 봐야 되느냐, 손가락만 쪽쪽 빨면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 이 사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입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멤버분들과 토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선주 아저씨였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